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옵니다. 4월 기준 올해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 채권 규모가 98억 원에 달해 관계자들은 발행인을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1일 금융결제원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306만 5,3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인천, 경기가 전월 대비 0.58%, 서울은 0.37%, 지방 5대 광역시 0.26%, 기타 지역은 0.45% 늘었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첫 출시 이후 총 19만 1,81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초 남산 1호 입구 지하차도를 철거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철거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남산 1호 입구 지하차도 철거를 위해 남산 1호 입구 지하차도와 명동성당, 충무로에서 남산 케이블카 방향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오는 23일 0시부터 전면 폐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2004년 이전에는 국민주택채권이 종이로 발행이 됐었죠. 그리고 이 상환 기일과 소멸시효가 있어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원리금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2004년 4월 이후 전자 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에는 이 원리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가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2668번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수도권 4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너무나 가중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정점을 찍은 대출 규제나 세제 확대는 9.13 이후에 더 가중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지난달 대비, 3월 대비 4월 달은 얼마만큼 가격이 하락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은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다 떨어지지는 않고 오르는 지역도 있는데 대대광전, 대전, 대구, 광주, 전남 지역은 올랐는데 나머지 다른 지방부터 해서 수도권, 서울 지역까지 전부 다 하락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이 매매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그다음에 빨간색이 전세, 그리고 이 초록색이 월세 가격인데 보시게 되면 막대 그래프가 위쪽을 향해서 간 그래프 막대가 없죠. 전부 다 밑에를 보고 하향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21%, 3월 달 대비 4월 달에는 마이너스 0.21%가 하락이 됐죠. 그리고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0.23%가 하락이 됐는데요. 지방도 역시 0.18% 하락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3월 달에는 마이너스 0.22%였는데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0.18%로 하락이
하락폭이 축소가 됐는데 송파구와 강남구의 어떤 그 매물 자체가 좀 소진이 되고 그다음에 감소가 좀 됐기 때문에 이 매물의 소진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축소가 된 그런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가격이 얼마만큼 하락이 됐는지 어느 지역은 올랐는지 이런 부분을 볼 건데 서울 지역은 마이너스 0.018% 하락이 됐고요. 울산과 세종 그리고 충북과 그다음에 경남 지역, 경북 지역 이 지역은 유독 하락폭이 큽니다. 어떤 기반 산업 자체가 침체가 되고 공급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물려 있죠. 기반 산업, 조선이나 어떤 자동차 산업이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떤 그 지역의 많은 가격이 하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대광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구, 그다음에 광주, 대전 그리고 전남 지역 유독 전남 지역은 0.20%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 하락폭 그 상승폭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남 지역은 왜 그럴까요? 전남 지역에 그만큼 어떤 정비 사업이 계속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순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양 자체도 정비 사업이 계속적으로 펼쳐져 있고 광양 같은 경우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 유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 시설들이 굉장히 많죠. 산업 단지들이 그만큼 많고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제철 그리고 현대제철 이런 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2016년 이후로는 공급량이 없는데 요즘에 어떤 업체에서 339세대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공급량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건 기반시설이나 산업 기반시설이나 어떤 산업 단지들이 많고 인력들이 그만큼 충원이 되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쪽 이런 쪽들 그리고 어떤 정비사업,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노력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와 광주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가 유독 많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학군이 좋고 그리고 어떤 이 지역 자체의 신도시 형식으로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노원구와 성동구 같은 경우에를 보게 되면 0.30%, 0.31% 많이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신규 입주 물량보다도 기존에 있는 대단지 위주의 어떤 매물 자체가 더욱더 급매물이 더욱더 많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축소가 됐다. 하락폭이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성북구와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의 신규 입주 물량이 그만큼 많습니다. 공급이 그만큼 과다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폭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강남과 송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만큼 일부 단지가 급매물이 소화가 됐습니다. 그로 인하면서 감소폭이 이런 하락폭 자체가 감소폭이 줄었는데 이로 인해서 추가 매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 외 대다수의 단지들은 가격폭이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0.23% 마이너스 0.15% 이 정도의 형성이 됐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다음에 대단지 위주로 신규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마이너스 0.41% 하락이 됐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는 구 자체의 신규 입주 물량도 많거니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남의 어떤 신규 입주 물량이 그만큼 많아져 있기 때문에 강동구의 어떤 하락폭이 마이너스 0.64% 이 정도로 크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어떤 주택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지금처럼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그만큼 떨어졌고 어느 지역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인지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막대 자체가 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그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묶여 있는 이런 수도권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남 지역이나 대전, 대구, 광주 쪽 그만큼 많은 인력들과 그다음에 시에서 어떤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곳에 투자를 해 보시면 향후의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이익을 보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이성우 대표님과 함께 이 4월 수도권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에 대해서 지역별, 권역별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살펴보시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대표님의 첫 번째 물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오늘 이성호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바로 용산구 청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는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0.6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1.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자, 먼저 매매 금액은 약 2억 8,9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900만 원, 월세 시 1억 2,900만 원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이번 달이죠. 5월에 막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용산구 청파동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왜 선별에 오셨는지 위치적인 부분과 또 매력들까지 살펴보죠. 네, 서울 지도를 펼쳐보면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마용성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용산 그만큼 한강변을 끼고 있고 향후에 가장 많은 면적, 넓은 면적을 또 개발을 합니다.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를 또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안 됐지만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고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가격이 안정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용산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 용산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됐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이 많이 더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삼승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아직은 계획이 있지만 발표 전 단계입니다. 발표 전 단계에 어떤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만큼 삼승, 3배의 가격이 상승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표 전에 한번 이 시장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 전에 어떤 추천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산 자체는 우수한 철도 요충지죠. 저기 서울역이나 용산역 그리고 경의선, 경의중앙선 강원도부터 해서 호남선까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또 교통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 매물에 가까이 있는 역은 6호선의 효창공원역과 4호선 숙대 입구역입니다.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교통이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용산의 미래가 굉장히 밝죠. 미래 가치가 그만큼 있는 그러한 곳이고 어떤 부동산의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러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기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거기에 또 이 지역은 또 학군이 좋습니다. 선린중, 고, 그다음에 금양초, 신광여고, 그리고 대학교, 여대죠. 숙명여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 수요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오기 때문에 숙명여대의 기숙사가 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여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용산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직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직장인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의 가치는 더욱더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용산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직장인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용산의 전면부는 직업들, 어쨌든 직장들, 고용이 일어나는 그런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용산의 후면부는 그 직장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들의 어떤 투자 형식이기 때문에 한번 이쪽 지역의 다세대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과 그다음에 4호선에서 걸어서 7분에서 8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교통은 서울역 용산역, 그다음에 1호선 경의중앙선, 한강로 신분당선, GTX B 노선까지 또 계획이 잡혀 있죠. 그래서 광역권에서 서울 중심부로 빠르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용산 쪽, 서울역 쪽 이쪽의 상권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녹지가 굉장히 더 좋아지게 되겠죠. 뉴욕의 센트럴 파크 굉장히 그 지역 인근의 빌딩들은 가격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서울 중심부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용산 민족공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인근 지역의 집가 및 건물 매매가가 상승은 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용산생활권, 강남생활권, 강북생활권을 같이 노릴 수가 있죠. 그만큼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죠. 강남에서 용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지하철이 또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용산에서 강남까지 거의 뭐 18분이면 도착이 가능하죠. 지금은 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몇 번 갈아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신분당선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만큼 빠르게 강남권까지 진출이 된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숙대 입구역 그리고 효창공원역이 있죠. 그리고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이죠. 용산 민족공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숙명여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담벼락 사이에 있는 그러한 매물이기 때문에 숙명여대의 학생들과 그리고 직장인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용산 와이밸리. 예전에 뭐 컴퓨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황이었죠. 한 해 매출이 10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용산 같은 용산 전자상가가 굉장히 지금 나락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해 매출이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5조 원 정도인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와이밸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변모가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좋은 주거 혼합형으로 개발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창업과 그다음에 교육시설, 서울에 있는 뭐 5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어떤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공간으로 이제 변모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산 국제 업무 지역과 용산 와이밸리 를 통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전면부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지만 후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붕에 비닐을 씌우는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죠. 그래서 후면부는 이렇게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 진행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부에 아직까지 저평가가 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건데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근거리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 재생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용산 민족공원과 그다음에 남산 사이에 다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을 보행로를 만듭니다.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용산과 민족공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산에서 민족공원까지 걸어서 올 수 있고 그리고 민족공원에서 한강까지 또 이런 녹지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면 이게 가장 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죠. 349만 제곱미터 철도 정비창 부지와 그다음에 서부 이촌동 부지 이 지역을 국제 무역의 기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관광과 IT, 문화, 금융 등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허브 공간으로 만든다라는 게 가장 큰 이 용산의 발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량진역과 용산역, 서울역 이 사이에 보게 되면 지상의 철도가 이렇게 있죠. 지하철이 지하로 가야 되는데 지상으로 가다 보니까 도시 간의 어떤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상권이 이어져야 되는데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좀 효율 있게 써야 되는데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하로 만들고 지상에는 또 공원과 그다음에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더욱더 좋게 만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분당선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장이 됩니다. 현재는 강남 쪽으로 신사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용산까지 이렇게 또 신분당선이 완성이 되게 되면 바로 용산에서 바로 강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 생활권까지 매우 가까운 거리에 근접거리에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로로 잔디들던 이런 도시들을 또 만드는 그런 지하철의 지하화 를 만드는 그런 사업 그리고 민족공원이 되면서 역사와 문화 예술을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착공이 예정인데 2027년에 준공이
예측도 되기 때문에 27년 이후에는 서울의 많은 사람들, 지방 쪽에서도 이 민족공원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겠죠. 자, 2019년 5월 이번 달에 이제 준공 예정인데요. 건물 자체는 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했던 그런 건축을 많이 했던 그런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또 여대생들이 많기 때문에 보안을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일반 건물의 어떤 보안 시설의 2배를 또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대생들이 안심하고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요.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 세탁기, 건조대, 인덕션, 음식물 처리기까지 이렇게 전부 다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하기에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필로티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CCTV 물론 다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요. 2억 8,900만 원인데요. 이 지역은 학생들이 많이 거주를 하죠. 그래서 투룸이나 쓰리룸보다는 1.5룸 구조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전세나 월세도 잘 맞춰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5룸 구조로 돼 있고요. 면적 자체는 실면적 자체는 9평 가량 됩니다. 전세는 2억이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투자할 경우에는 8,9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는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시고 1억 2,900만 원에 용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익숙한 호재들이죠.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 소식 그리고 용산 마스터 플랜의 소식들까지 안고 있는 저희 용산구 청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물건 만나봤고요. 오늘 대표님의 다음 물건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오늘 이성호 대표의 2번째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준비해 오셨는데요. 9호선 삼전역에서는 걸어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7.5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4.5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거실과 주방, 욕실로 이루어지고 총 10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매매 금액은 약 2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8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2,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에 약 2달쯤 지나면 준공이 되는 물건입니다. 골드라인 9호선 개통의 직접적인 수혜지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지하철 중에서 2호선, 9호선이 유독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저도 여의도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방송을 마치고 이제 가게 되면 너무나 차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만큼 지옥철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요. 9호선이 연장이 이제 됐죠.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 더욱더 편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까지 했지만 지금은 뭐 강동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지하철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강남 옆에 잠실입니다. 잠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이 물건 자체의 어떤 행정구역상의 어떤 주소지는 잠실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를 보게 되면 뭐 삼전동도 있고 잠실동, 뭐 석촌동, 송파동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잠실동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지역명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인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 잠실동 같은 경우는 많은 아파트들이 건축이 완료가 됐죠. 예전에 낮고 그다음에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이렇게 고층으로 다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스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 그다음에 트리지엄 아파트, 그다음에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제 재건축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권과 그다음에 학원가들이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25개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바로 송파구인데 앞으로도 재건축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인구들은 더욱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 중에 떠오르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삼전역이죠. 삼전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초역세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또 바로 옆에는 바로 옆에 또 상가 지역이 있습니다.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강남권에서 직장을 두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 매물 자체 옆에 어떤 먹자골목이나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은 그만큼 식사나 그다음에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더욱더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전역에서 걸어서 바로 2분 거리에 있고요. 이렇게 코너 자리에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그런 건물보다도 코너 자리에 있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노출이 좋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그만큼 유용하기 때문에 어떤 향후에 황금성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빨간색이 상업 지역, 그 상업 공간입니다. 어떤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 있고요. 좀 더 많은 상업 공간을 원한다, 먹자골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신천 먹자골목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 걸어가면 또 방이동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될 것 같고요. 자, 삼전역 주변으로 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묶여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개통이 되면서 이 지역의 어떤 용적률을 더 상향을, 인센티브를 더 줘서 상향을 시켜주는 20층 허용구역으로 또 만들었죠. 그래서 3종 1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 제한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 토지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제1호 복합지구를 비롯해서 제1롯데월드, 그다음에 수소 역세권 개발, 굉장히 끔찍끔찍한 이런 사업들이 이 매물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매물 자체가 뭐 롯데월드에 관련돼서 이쪽에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제2롯데월드의 어떤 개발 호재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매물 자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권,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제2롯데월드의 직접적인 영향권, 그리고 수소 역세권 개발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가가 올라가거나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데서 안정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뭐 송파 헬리오시티를 비롯해서 동남권 유통단지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31,369세대가 더욱더 늘어나고요. 2019년 7월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10층 건물 내에 있는 5층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건물이다. 2019년 7월 준공입니다. 예. 그리고 2억 7,800만 원인데요. 여기도 역시 1.5룸 구조로 돼 있죠. 전세가 2억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5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1,000만 원, 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고려하시면 1억 2,800만 원이면 잠실에 초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 물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구가 더욱더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인데요. 전략도 세워볼까요? 자, 잠실 이 지역에 개발 호재의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냐, 밖에 있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황금성이라는 부분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황금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황금성이 뛰어난 곳, 이 곳은 바로 개발 호재가 그만큼 산재해 있는 중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야말로 황금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투자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물건 살펴봤고요. 이번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성우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용산구 청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0.6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1.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9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8,900만 원, 월세 시 1억 2,9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7.5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4.5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0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8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8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2,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함께하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게요.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의 권호숙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오늘 강의 준비해 오셨는데요. 바로 오늘 주제 서울 도심권입니다. 자, 2030 서울 플랜에서 5개로 구분한 이 서울의 5개 권역 중에서 도심권의 정의 살펴주시고요. 앞으로의 발전 방향 다각도로 파헤쳐 주신다고 하니까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서울시에는 5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도심의 핵심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양도성에 위치하고는 도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심권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작죠. 자치구가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보시면 57만 명, 아주 작은 권역 중에 한 곳이 바로 도심권인데요. 그래도 3도심의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개발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사사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30 도시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3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양도성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도심권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우선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많이 육성하는 도시로서 용산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국제 금융의 기능까지 강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역사와 문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특성 주거지로서 보존을 하고요. 또한 교통을 보시면 중심에 있다 보니까 도심의 접근성을 강화를 하고 또한 용산을 비롯해서 남산과 함께 공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원 조성을 추진을 함으로써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 바로 도심권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사 문화의 중심으로서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하는 것이 도심권의 하나의 큰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도심권에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지만은 공간 계획부터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계획은 용산구와 종로구와 중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 금융을 중심으로 위주로 해서 강화를 함으로써 한양 도성의 역사와 또한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이 많은 개발 계획은 미래 성장의 동력을 구축을 함과 동시에 도심권의 정체성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역사가 많고 문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역사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강화를 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모든 공간 계획이 미래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또 산업과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업무 시설과 또한 상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70%가 업무시설고 30%가 주거 비율이 굉장히 낮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거기에 따른 특화 산업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특화 산업이 정착이 된 곳인데 마이스 산업과 관광 사업은 문화와 역사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 사업과 마이스 산업, 특히 그곳은 패션, 봉제, 금속이라든지 인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 개발 사업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이죠. 이런 곳은 청년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젊은 사람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향이 되는 곳이고요. 또한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전통시장을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이고요. 또한 청계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이 재생사업과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미래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관건은 교통인데요. 도심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 정책 체계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배출가스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향후에를 보시게 되면 광역 교통 체계를 확충을 함으로써 접근성이 향상을 시키고 또한 이런 것들이 복잡한 대중교통이라든지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방안을 지침을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또한 버스라든지 지하철이 도심권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훨씬 더 교통의 체계가 안전된 이러한 체계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행도로라든지 자전거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기반 시설에 대한 구축에 대해 교통에 대한 미래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안전계획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심권 이 지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더 줄이는 이러한 방안을 보신다면은 한강과 남산이 있기 때문에 도심권의 녹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용산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확대를 하고 이러한 생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하는 안정된 도심을 조성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정비 계획인데요. 사람이 살아가고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거 환경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중구 쪽이나 도심권에는 한옥마을이라든지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특화하는 이러한 주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춤한 개선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따라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고 또한 주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공간은 업무시설 또한 시장이라든지 상가 상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족도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나 보유하는 주택과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따로 분리를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과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위치를 원하기 때문에 1인 가족도 굉장히 많고 특히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면 주택과 배후 수요를 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산과 한강 같은 경우를 이런 경관을 고려해서 주거를 지역을 정비를 하거나 관리를 할 때에 굉장히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미래에 대한 개발 계획을 도심권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역사 문화 관광 계획인데요. 역사와 문화시설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도심권입니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또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런 것들을 문화재도 원활하게 관리들 하고 또한 보존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 사업이 특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바로 굉장히 이곳이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심권에 대한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광 개발 사업은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구 쪽의 하나의 도심권의 문화 관광 차원에서 특화 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복지라든지 교육은 어느 나라든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러한 소외된 지역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 지역에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균형을 고려해서 또한 복지시설이 확충을 하고 또한 자녀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교육이라든지 환경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한다면은 중구 쪽에는 그 한양 도성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자치구가 3개밖에 없고 인구가 굉장히 작지만은 앞으로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3도심의 계획과 개발에 대한 가치성을 봤을 때에 지금의 5대 권역을 하나씩 디테일하게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30 서울 플랜에서 도심권에 대해서 파헤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세미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서울 핵심 지역 소액투자처 분석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이죠. 오늘의 매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권호숙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은요.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1호선 영등포역에서는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8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1.25제곱미터입니다. 자, 2019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로 이루어지며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자, 매매 금액은 약 2억 8,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500만 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다가오는 8월에 준공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매물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선분양을 하고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영등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우선 그 영등포역은 1호선이죠.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대지가 19.83제곱미터, 실제 사용 면적이 41.25제곱미터입니다. 올 여름 정도 되면 준공이 완료가 되고요. 2개 방과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층은 5층 중에 3층 매물이고요.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본 건물은 참고용 사진이고요. 내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내부 사진은 동정업체에서 작년에 준공이 완료된 사진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옵션을 보시면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까지 풀 옵션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본 건물은요, 3룸과 2룸과 1.5룸이 구성이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건물에서 제일 큰 장점은 도로의 접근성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한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내 집까지 갈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춰진 건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요새는 힘든데요. 임대 조건에 맞춰서 집이 모던하고 럭셔리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서 도로 이용이 편리한 곳, 영등포역에서 4분 정도 걸어가면 그곳에 8월에 준공되는 물건입니다. 자, 대표님, 가격 경쟁력은 있을까요? 네, 가격 경쟁력이 이 본 매물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8,500만 원인데요. 전세가 2억 6,500만 원.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개발 사업이 많은 곳이죠. 아주 소액인 2천만 원 투자가 굉장히 저렴하고 선분양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익형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수익형 투룸 기준으로 해서 최소 금액이 보증금 3천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최소 8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대출을 이용하시고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보다 약간 더 들어가겠지만은 수익형과 차익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확인해 보셨죠? 전세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에 접근 가능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투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건 주변 환경을 좀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네, 입지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차익형과 수익형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입지 조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영등포역에서 바로 보이는 초역세권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한 1, 2분 거리에 보시면 또한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주거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내 집에서 공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한 힐링할 수 있는 장소와 또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이러한 놀이터까지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이러한 서비스로서 공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입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등포역은 바로 상권이 굉장히 많이 있죠. 타임스퀘어를 비롯해서 롯데백화점, 신세계 굉장히 많은 상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굉장히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입지이고요. 특히 본 매물에서 좌측 하단으로 보시면 재정비 구역과 상단에 보시면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본 매물 지역에 대한 수익형과 차익형은 여기에 바로 차익형이 하나의 염두에 두는 입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학교도 굉장히 많이 근접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상권과 공원과 모든 것이 삼박자가 다 맞춰지는 입지 조건인데 특히 서남권에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이죠. 1호선과 5호선이 가능하시고요. 바로 여의도의 9호선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신다면 일반 서남권의 대중교통의 동서남북을 비롯해서 교통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 입지 조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조건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녹지 환경은 물론이고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상권도 잘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소식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등포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2030 도시 기본 계획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3도심의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의도와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과 업무와 금융까지 복합 기능의 도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러한 지역에서 또한 국제 금융의 도시로서 육성하는 지역으로서 3도심의 승격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개발 호재를 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서 하나의 몫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등포 역세권 개발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영등포역은 지금도 굉장히 영등포역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기억 속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곳 중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향후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바뀌는 곳이 바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은 현재의 집창촌과 쪽방촌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지역을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밀도 업무 지역과 상업 지역과 또한 호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지역의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영등포역은 특히 경인로변을 주변으로 해서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는 4차 산업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특히 그러한 지역의 개발 사업은 영등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입니다. 복합 문화 사업을 비롯해서 이러한 제조 융합 사업과 또한 창발적 문화 사업까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곳의 개발 사업과 함께 또한 영등포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개발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 아까 전에 본 매말은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으로 보시면 신길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주거 타운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굉장히 대형 평수로 이루어지는 주거 타운이 형성이 되고 또한 재정비 영등포 촉진지구는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매물의 위치와 함께 위로와 아래쪽으로 굉장히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이 지역의 새로운 변모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보시면 차익형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영등포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지도로 보시면 다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교통을 보시면 서부선과 GTX B노선, 신안산선, 신림선을 비롯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여의도 신길 지하 사업은 이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사업이 교통이 완료가 되는 시점과 현재 시점에는 엄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과 교통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당산 역세권 개발과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영등포 재개발 사업과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영등포 역세권 개발 사업, 신길 재정비 촉진 사업 이러한 개발 사업이 앞으로의 영등포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미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 사업이 한눈에 들여다 보일 만큼의 개발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 개발 소식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영등포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호재들, 그리고 영등포에서 신길 재정비 사업까지 물건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 소식들을 전해주셨어요. 게다가 입지에서도 강조를 해주신 것처럼 교통과 녹지, 훌륭하지만 지금보다 더 훌륭해진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 어떤 전략을 세워서 좀 물건 접근을 해볼까요? 네, 영등포는 2030 도시 기본계획의 3도심의 중심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 중심부 역할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사실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잘 돼 있는 곳과 아직 돼야 될 곳은 바로 영등포죠. 그만큼 낙후돼 있고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이러한 도시 지역의 금융 도시로 하나의 자리를 잡을 것이고요. 최소한 가격으로 최고의 투자처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만큼의 하고 저평가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으로서 개발에 대한 투자 가치가 그만큼이 승격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본매물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입니다. 올 하반기 돼야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선분양에 대한 분양가가 아무래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출발하는 가격에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해보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분양가가 시작점이 얼만큼 저렴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개발대한 차익형과 초역세권에 대한 수익형 부동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조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죠. 그 부동산의 입지 조건으로서 최고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분양 매물로 미리 만나봤네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물건 소개받았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권우숙 대표님께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권우숙 대표님의 매물 다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좋은 물건으로 함께해 주신 권우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매물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니까요. 02-3153-2668번 많은 전화 주시고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